기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영어로는 지소미아입니다. General Security and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를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체결된 지 3년 만에 파기되는 겁니다. 체결할 때도 말이 많았지만 체결된 이후에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관계만 심각하게 손상시킨 후 파기되는 결과가 됩니다. 지소미아란 이제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라고 용어를 씁니다만 공식적인 한글 용어는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군사정보의 보안에 관한 일반 협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국가의 군대 간에 군사정보를 교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가 자신의 비밀처럼 신뢰성 있게 관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친구 간에 비밀을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도록 서로 약속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현재 한국은 30여 개 국가, 일본은 60여 개 국가 이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헝가리 등 과거 동구권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 협정은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군사정보 교환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서로의 군대가 우호적인 관계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 정도로 체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친구 간에 더 이상 비밀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협정의 유무 자체만을 해석해보면 한국은 일본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헝가리보다 가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기본적으로 자해적인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폐기할 경우 한국이 더욱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체결된 것인데 한국이 더욱 직접적인 북핵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8월 24일 북한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본이 먼저 그 정보를 파악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정보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산으로 막혀서 레이더를 낮게 쏠 수가 없고, 따라서 발사된 후 한참 공중으로 와서야 레이더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바다로 이격되어 있어서 레이더를 낮게 쏠 수 있고, 따라서 발사 단계에서 탐지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일본은 다수의 군사 인공위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장교들은 이번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자해적 조치라고 하면서 파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갖는 카드가 고작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주요 물자의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데서 비롯해서 그것을 한국에 대한 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고, 나중에는 수출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애초에 일본과의 분쟁을 시작하지 않아야 했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결정을 보면서 일본은 한국이 대응할 카드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기세등등하게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인해서 서로 비밀을 교환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군이 유사시에 한국을 지원하려면 일본의 기지와 지원 노력이 필수적인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소미아가 군사 주권을 침해한다는 루머입니다. 2012년 체결하려던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루 전에 중단했는데, 그때 야당에서는 이것이 을사늑약에 해당될 정도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자존심을 고양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 어디에도 주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 과연 이 협정을 읽어보기라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협정의 내용은 제가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호간에 비밀을 적절히 보관하기 위한 약속 이외에 중요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6조가 이 협정의 핵심 사항인데 군사 비밀 정보 보호의 원칙이라고 해서 서로의 비밀을 교환할 때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 또는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 비밀 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에 불과합니다. 이 협정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주권의 침해, 즉 일본이 요구하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 이 협정을 체결한 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주권의 간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해와 루머에 의해서 안보 문제를 논의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파기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군사 문제와 경제 문제는 엄연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의혹을 제기한 사항, 즉 에칭가스를 비롯한 일부 물자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의혹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다수 선박들이 북한의 석탄과 석유를 환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들이 에칭가스를 북한으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해당 회사에 조사단을 보내어 물자의 향방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결과를 일본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물자의 향방만 규명되면 당연히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겁니다. 현 정부의 경우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일본의 수출 규제만 강경하게 비난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들은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강경책을 지속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 후 미 국무부가 낸 논평은 강한 우려와 실망이었습니다. 또 그전에 미국은 한국에게 파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국가의 안보를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과 정치적 이익을 안보보다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안보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철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 정치인, 전문가들을 지지하고 그 반대의 사람은 비판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선거가 열리면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주고 그들이 정권을 잡아서 안보를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전쟁 모두 제대로 대비하지 않다가 굴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국민들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가 반복될 확률은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모두는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단결하여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백척간도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감사합니다.